남성들의 고민을 속 시원히 풀어보는 공감 토크쇼 남자들의 Y 김혜미입니다. 왜 돈 앞에만 서면 나는 작아질까요? 안녕하세요, 김강주입니다. 왜 돈 없이는 살 수 없을까요? 남자들의 Y 이태입니다. 왜 남자들의 Y 재미있을까요? 남자들의 Y 이병진입니다. 네, 이 시간을 통해 크리스천 남성들의 고민을 심도 있게 그리고 유쾌하게 풀어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감 토크쇼 남자들의 Y 지금 시작합니다. 남자들의 Y. 이 프로그램은 이 시대를 사는 중년 크리스천 남성들의 질문과 이슈들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여보, 우리 통장은 왜 항상 마이너스야? 당신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네, 남자들의 Y 벌써 5번째 물음표입니다. 오늘 주제를 보니까요, 이 진행자 자리를 김강주 이사님께 좀 내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싫습니다. 왜요? 저는 싫습니다. 이 중위 재물이 못 갖잖아요. 네, 중위 그렇죠. 재물. 그렇잖아. 오늘 원장님 네. 나중에 빼려고 돈 좀 빌려주세요. 이거 잘라주세요. 그래요. 여기 돈거래는 없는 걸로 하시고요. 네. 오늘의 주제는요. 여보, 우리 통장은 왜 항상 마이너스야? 입니다. 아마 이 말을 입에 달고 사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 질문을 주제로 가정 경제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요. 우리 세 분의 패널의 이야기부터 들어보는 5글자로 말의 시간을 먼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감정을 섞어서 얘기를 할게요. 제일 잘하는 분에게 이번 주부터는 선물이 있다고 합니다. 오자 토크 제일 좋은. 네. 그래요? 네네네. 선물이 뭘까요? 승부욕이 막 이는데. 그 선물 제 책은 아니죠? 그럴 수도 있죠, 뭐. 아니면 뭐 하이파이브 뭐 이 정도일 수도 있고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네. 좋은 선물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멋지고 기발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먼저 이명진 원장님의 답변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감정을 살려서 사모님처럼 해드릴게요. 여보, 우리 통장은 항상 마이너스야. 주님 뜻이야. 그렇군요. 답변은 나중에 듣는 걸로. 왜 그러는지. 네. 그럼 이제 이태희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감정 실어서 말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럼요. 네. 여보, 우리 통장은 왜 항상 마이너스야? 몰라서 물어? 마음에 확 와닿는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김광주 이사님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준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왠지. 아주 특별한, 네. 그죠? 특별한 오자 멘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 또 재무설계 달인이시기 때문에 네, 아주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그 여쭤보겠습니다. 뜻을 아무도 풀이하기 힘든. 그래요? 네, 너무 궁금하죠. 제가 한번 유추를 해보도록 하고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보, 우리 통장은 왜 항상 마이너스야? 순종하니까. 아, 네. 너무 심오하네. 너무 심한데. 도저히 심하죠. 유추가 안 심하죠. 되는데. 기대돼. 선물은 내 거. 그래, 일단 그럼 우리 이유까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명진 원장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뭐 주님 뜻에 따라서 살다 보면 마이너스가 날 때도 있고 뭐 또 우리가 좀 남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주로 마이너스라서 좀 미안하긴 한데 주님 뜻으로 믿고 살고 있습니다, 그냥. 아, 심플하시네요. 네. 우리 이태희 변호사님은 몰라서 물어? 저는 몰라서 물어라고 한 이유는 네. 사실은 그 마이너스 실제로 마이너스도 있고 항상 느낌이 마이너스도 있고. 아,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 우리 안에 있는 돈에 대한 욕심, 탐욕, 세상적인 것에 대한 어떤 그런 탐욕이 사실은 우리를 더 가난하게 만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탐욕이 우리 안에 다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족하라는 의미에서 몰라서 물어. 몰라서 물어. 괜찮은데요? 네. 우리 제일 기대했던 하지만 제일 실망을 주셨던 김광주 이사님은 어떠십니까? 순종하니까. 네. 우리가 주님께서 늘 낮은 곳에 임하라고, 그죠? 낮은 곳에 임하라고 말씀하셔서 네. 그냥 낮은 곳, 그냥 낮은 데만 임하기는 또 그러니까 아예 마이너스 지하로 들어가는 거죠.
순종하는 사람 아닙니까? 마이너스 통장이? 아니 근데 좀 그런가요? 너무 조금 뻥쪄서 지금. 재무 설계가 답지 않은 좀 너무 비관적인. 그러니까 너무 네, 약간 좀 고객들 다 떨어지게 생겼어요 지금. 고객들이 많이 좀 예. 희망이 있는 얘기를 해주셔야죠. 왠지 뻥찌는 분위기. 오늘은 누구에게 선물을 드려야 될까요? 김강주 이사님 아니신 것 같고. 너무 저는 심하게 아주 공을 들여서 준비했는데. 네. 네. 어떤 분이 좋을까요? 당연히 그걸 우리한테 물어보면 저희가 어떻게? 제가 나중에 한번 세 분 중에 한 분을 선정을 해서 선물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네. 이처럼 오자 토크로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보, 우리 통장은 왜 항상 마이너스야? 이 질문에 5글자로 답변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선물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인터넷을 통해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청취자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남자들의 Y 5자 토크에 참여하시는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질문. 여보, 우리 통장은 왜 항상 마이너스야? 라는 질문에 총 5글자로 된 대답을 만들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샵 1069로 문자를 보내주시는 방법.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둘째, 극동방송 페이스북으로 올라오는 남자들의 Y 게시물에 댓글로 정답을 올려주실 수 있습니다. 셋째, 카카오톡을 열어서 사연 보내기를 이용해서 바로 보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보, 우리 통장은 왜 항상 마이너스야? 당신의 5자 토크를 기다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의 주제 여보, 우리 통장은 왜 항상 마이너스야?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비단 저희뿐만이 아니라 많은 성인 남녀분들께서 공감하는 주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세 분에게 여쭤보고 싶은데 세 분은 어떻게 재정 관리 잘하고 계신가요? 이사님은 뭐 워낙 잘하실 것 같은데요. 사람들이 돈을 자꾸 이렇게 우리가 재테크라고 하잖아요. 재테크. 돈을 어떻게 하면 잘 모을 수 있을까, 불릴 수 있을까 이런 쪽에 많이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돈을 잘 쓸까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돈을 잘 쓸까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이 없어. 그렇죠.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모을까? 그죠? 예, 그런 쪽. 어떻게 원장님은 돈을 잘 쓰고 계신가요? 그래서 저는 거의 뭐 정해진 거 룰에 의해서 뭐 계획 정제로 쓰고 있습니다. 예. 거의 정답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남자들이 이래 사는 게. 저는 그냥 뭐 관리라는 개념이 없이 막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는 월급 통장이 제가 있죠. 월급 통장이 들어오면 그냥 그것은 월급이 들어오는 날 그대로 그냥 그대로 제 아내 통장으로 다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재정 상황이 뭐 잘 모릅니다. 남편이 관리를 하면 사실 잘할 수도 있지만 이제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들이 감이나 이 촉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렇게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관리는 굉장히 잘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남자들보다. 들거든요. 예. 근데 여성들의 감이 때로는 망치는 경우도 있어요. 망친 경우도 있죠. 저 적극 찬성합니다. 망하는 경우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네. 남자들의 어떤 논리 이성 네. 그것하고 여성들의 감이 잘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근데 보통 우리가 왜 마이너스가 될까? 왜 마이너스가 되겠어요? 그냥 막 쓰니까. 수입보다 지출이 지출이 많으니까. 많으니까. 답은 딱 하나거든요. 들어오는 돈보다 많이 쓰니까 마이너스죠. 근데 왜 들어오는 돈보다 많이 쓸까요? 쓰고 싶으니까. 쓰고 싶으니까. 이것도 아까 우리 혜미 아나운서께서 오자 토크를 안 했는데 네. 한번 오자 토크를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럴까요? 공격. 한번 뭐 어떤 당황스러운데. 왜 들어오는 돈보다 많이 쓸까요? 5자로. 왜 왜 당신은 들어오- 주는 네. 돈보다 많이 써? 왜 들어오는 돈보다 많이 쓸까요? 당황하잖아. 벌써. 이게 오자 토크가 어려워요. 그죠? 너무 어려워. 욕망과 욕심? 욕망. 여자의 욕망? 와, 저 욕망스러운 눈빛. 대학생 때 제가 어떤 경험을 한 적이 있냐면 제가 옷 쇼핑을 하는 걸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무슨 명절이었나? 제가 한 20만 원 정도 되는 용돈을 받았어요. 20만 원 정도 되는 용돈을. 근데 제가 항상 사고 싶었던 옷이 있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었고 그 브랜드에 갔는데 그날 마침 폭탄 세일을 하는 거예요. 막 뭐 40%, 50% 막 이런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부터 가슴이 갑자기 벌렁벌렁 뛰어가면서 완전히 너무 행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사고 싶었던 옷들을 가격표 딱 보고 척척척 해가지고 정말 바구니에 가득 해가지고 딱 계산대에 올렸어요.
근데 제가 계산했을 때는 한 20만 원 대강 나왔겠다 하고 딱 했는데 돈이 그거보다 한 서너 배가 더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냐 그랬더니 제가 너무 흥분한 나머지 네. 뒤에 영 하나씩을 못 본 거예요. 영 하나씩. 눈이 멀었다. 눈이 먼 거예요. 눈이 먼 그 기분을 알 것 같아. 제가 그때 보고 죄송합니다 하고 다시 갖다 놓고 망신을 당한 일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때 그런 훈련을 하나님이 좀 깨우쳐 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대본 보면서 그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최근에 이제 직장인을 대상으로 현실과 이상 차이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현재 예적금으로 모아둔 통장 예금 잔고의 규모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었는데 1,000만 원 이하. 그러니까 예적금으로 통틀어서 자기가 도용할 수 있는 돈이 1,000만 원이 안 된다는 거죠. 이 젊은 세대는 상당히 감각적입니다. 즉각 반응해요. 맞아요. 감성에 의해서 행동하기 때문에 남들이 해? 나도 해. 없으면 어떻게? 없으면 그냥 뭐 내일 굶지.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네. 그 1,000만 원 미만이란 그 수치가 충분히 나오고 남습니다. 어쩌면 다 그런 건 훨씬 아니에요. 모자랄 수도 있죠. 맞아요. 젊은 세대를 대변한다면 다 그런 건 아니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젊은 세대를 대변하시니까 39세 이렇게 밑에 자막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예, 실제로 이게 30대들을 많이 만나보면 네. 통장의 잔고가 1,000만 원이 넘는 경우가 그렇게 진짜 실제로 흔치 않아요. 맞아요. 네, 흔치 않아요. 흔치 않습니다. 네. 우리 김강주 이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예. 1,000만 원 그 미만이 가장 많은 답을 했지만 그 다음은요. 마이너스 일하는 분들이 굉장히 그 다음이? 많으셨대요. 네, 마이너스가 많으셨다고 하는데 요즘은 그래서 마이너스 인생이라는 표현도 좀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저희가 우리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린 시절에 재정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인식이 없어서 이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사님은 재무 설계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례를 접하셨을 것 같은데 기억에 남는 어떤 컨설팅 사례가 있으세요? 대체로 보면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쓰죠. 그렇죠. 많이 버는 그렇죠. 사람이.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고소득자라고 하는 뭐 의사, 변호사 또 등등 이런 전문 직종에 계시는 분들이 두 분 계시는데요. 의사, 변호사. 전문 직종에 계시는 분들이 전혀 근거 없는 꼭 그렇진 않습니다. 고소득자 두 아, 분 여기서 계시는 또 분이네. 근거 없는 얘기. 주머니 털어야겠습니까? 근데 이런 분들이 많이 써요. 그게 많이 쓰는데 네. 근데 돈을 많이 버니까 많이 쓴다라고 단순하게 보는 그 이상의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뭐냐면 그분들이 그러한 직업을 행복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일이 행복하지 못하는 분들은요, 그것을 소비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해요. 맞아요. 네, 대리만족.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교육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예. 무조건 하고 사회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들, 그것들을 아이를 강요하게 되면 아이의 인생은 돈 때문에 불행해져요. 아직도 우리가 연봉 1억이면 많은 돈이잖아요. 그럼요. 연봉 1억이면 많은 돈인데 네. 자녀가 한 명. 그럼 저희들 제 생각에는 야, 돈 쓸 데가 어디 있어? 싶은데 적자였다는 거죠. 적자. 예, 적자였다는 거예요. 그 돈을 어디다 쓸까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교육비가 많고. 자녀 교육비. 예, 교육비가 많고. 근데 우리의 재정은 어쨌든 많이 벌든 적게 벌든 네. 한정돼 있는 거죠. 이게 한정돼 있는 건데 그것들이 어떤 지출 그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 많아요. 어디에 쓸까? 자녀들한테 올인하는 경우, 자녀들의 교육비에 올인하는 경우는 자칫하면 그 사랑하는 자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내 자녀가 내 부양하느라고 허리가 그냥 펴일 수가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은 그 부부들은 요즘 대출을 많이 받잖아요. 뭐 전세자금 대출도 받고 예, 사실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 저도 받아본 적이 있는데 또 아이들 교육비 또 이제 젊은 사람들은 결혼 자금 뭐 이런 부담이 많아서 사실 삼포 세대라고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 결혼과 자녀 출산과 그리고 취업을 했다 해서 삼포 세대라고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빚 걱정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사실 다 아마 빚 걱정은 다 하실 것 같은데 근데 정작 아무도 빚을 이렇게 갚아라라고 방법을 알려준 사람이 없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제 빚부터 갚아야 되는데 그죠? 아 본인의 빚을 청산하시고 빚을 안 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렇긴 하죠. 현실적으로 빚을 또 안 낼 수도 네. 없고 그렇습니다. 예. 보통 이제 빚이 많은 사람들이 네. 빚이 어느 정도 선을 넘어가 버리면 네. 포기를 해요. 자포자기. 아, 예, 자포자기.
뭐 에라 될 대로 되라. 그죠? 예, 될 대로. 죄 짓는 거와 똑같네요. 한번 죄 짓고 나면 또 무뎌져서 계속 짓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빚에 무뎌지기 전에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빚이 생겼다 하면 사람들이 이제 큰 빚을 먼저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빚의 종류가 이제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 신용대출도 받을 수도 있고, 아까 주택담보대출도 받을 수도 있고, 그냥 또 지인한테 가까운 사람들 빌린 돈일 수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것들이 내가 좀 빚에 대해서 좀 긴장이 생긴다라고 하면 갚아야겠다는 생기면 먼저 가장 적은 돈부터 갚는 게 좋아요. 가장 현실적으로 그죠. 현실적으로 빨리 갚을 수 있는 돈. 이게 이자가 높은 돈이 아니라 이자를 많이 줘야 되는 돈이 아니라 빨리 갚을 수 있는 돈.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빚을 갚는 이렇게 경험, 갚았을 때의 기쁨, 네, 그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 경험이 가장 중요한. 그 경험을 살려서 이제 좀 이자가 많은 빚, 그걸 빚을 갚는 계획을 세워 나가면서 이렇게 한때는 우리가 경제가 각 성장해 오면서 주식 시장도 좋고 뭐 또 집도 사면 돈이 되고 했던 그런 시대에는 빚을 내어서 소위 그걸 투자라고 하죠. 빚을 내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빚을 내어서 투자하지 못하면 바보인 것처럼. 그죠? 전 바본가. 그죠? 그런 때도 있었는데 네. 지금은 아니죠. 지금 가계 부채도 엄청 높잖아요, 우리나라 그렇죠. 가계 부채가 그렇죠. 엄청. 천조라고 하는 것이 어디 뭐 상상해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빌 게이츠도 그 정도는 못 가지고 있을 걸요, 그죠? 천조. 그러니까.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빚지는 습관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얼마나 내 몸에 이런 습관이 배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체크리스트들이 네. 있죠. 제가 이제 우리 두 분께 또 우리 아나운서를 포함해서 같이 한번 여쭤볼까요? 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진실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는 모든 지출이 사전에 정해진 계획에 따라서 결정한다. 예스. 예스. 저도 예스인 것 같아요. 모든 거의. 지출이요? 뭐 큰 지출을 뜻하면 되겠죠. 큰 그렇죠. 지출. 그렇다고 봐야죠. 네. 그렇다고 봐야겠죠. 저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분위기상 저번에도 가시면 안 됩니다. 저 분위기상 오늘 계속 지금 분위기 까먹고 있기 때문에 묻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미지 까먹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지출 계획을 하지 않고 지출을 하게 되면 그것이 설령 큰 지출은 대부분 계획을 해요. 큰 지출들. 근데 큰 지출은 계획하는데 의외로 작은 지출을 계획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근데 그게 그 훈련입니다. 맞아요. 그거 중요한 훈련이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은 지출을 계획하는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나중에는 계획 없이 지출하는 단위가 높아져요. 맞아요. 예, 단위가 높아지는. 생활비 한 달에 100만 원 이렇게 하면 상당히 애매해요. 예, 그것보다는 생활비 속에서 과일값을 내가 한 달에 10만 원 쓰겠다. 예, 그렇게 정해놓는 것이 그러니까 세밀하게 나누면 나눌수록 좋은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죠. 주부님들이 좀 잘 들으셔야겠네요. 주부님 잘 듣고 있나요? 우리 집의 주부. 아니, 주부님들은 오히려 잘하지 않으실까요? 과일 사세요 직접? 네? 아니 과일값을 이런 정해놓으라고. 이야기를요. 그러니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아내들한테 하면 아내가 어떻게 대답하는 줄 알아요? 소심할. 반찬에 주들겠죠. 네가 살아봐라. 그러네. 그럴 것 같아요. 네가 살아봐라. 느낌이 왔어. 엄청난 호흡 지금. 야, 계획할 게 어딨어? 네가 살아봐라. 제발라도 계획하면서 살면 좋겠다. 이렇게. 계획할 돈을 주냐? 그러네요, 진짜. 그죠? 그다음에 또 이제 이런 체크리스트 중에 하나가 나는 갚을 능력만 된다고 생각하면 먼저 돈이 지금 없더라도 내가 갚을 수만 있다고 생각하면 필요한 물건을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좋다고는 생각은 안 하는데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좋다고는 생각은 안 해요. 저는 간이 작아서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사모님 때문에. 아니요. 우리 마누님도 간이 비슷하게 작아요. 집 살 때 근데 보통 그러지 않나요? 집 살 때. 전 집 살 때 대출 내서 한번 욕심을 내서 집을 살 사본 적이 때 있거든요. 집이라든지 큰 자산이잖아요. 그런 네. 것들은 큰 자산을 살 때는 어쩔 수 없이 대출이 필요해요. 그렇죠. 예, 그건 대출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하죠. 필요한 게 예, 이제 대출이 뭐 옷, 필요한데 그런 것들은 상당히 이제 이렇게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되죠. 그 대출에 대한 상환 계획.
상황 계획을 잘 세워야 되고, 그죠? 예, 그렇게 되는데 사실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직장에 안정됐잖아요. 직장에 안정됐다는 거는 소득이 안정됐다는 거죠. 소득이 안정되었을 때는 뭐 10년짜리 대출, 20년짜리 대출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갚아 나가기가.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불안정하잖아요. 그렇죠. 사오정. 그렇죠. 사오정이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실은 장기 대출도 우리가 복리 이야기하는데 대출 이자도 복리로 늘어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무서워요. 그죠, 무서워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저는 요즘 정부에서 저금리 하는 것도 상당히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예, 저금리라고 들커덕. 예, 아니, 나는 상황 계획 없이. 라디오 듣다 보면 그 뭐죠 사금융, 그러니까 돈 빌려가라고 이자 싸다 막 이러면서 막 사가 뭐 돈 빌려가라 막 그렇게 광고해놓고 맨 마지막에 과도한 빚은 큰 위험이 될 수 있어요. 되게 얄미워요. 그거. 한 방에 막 돈 빌려가라 그러고서 과도한 빚은 큰 위험이 될 수 있어요. 대부분 가정에 마이너스가 되는 이유는 내가 갚을 수 있다는 과도한 자신감에서 비롯되거든요. 그렇죠. 과도한 자신감들. 결국 쓰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 쓰는 훈련. 저는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을 어떻게 하면 잘 모을까, 잘 불릴까 하는 것은 진짜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이게 약간 속도의 차이가 있죠.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냥 돈은 뭐 두면 불어나요. 그냥 두면 그냥 불어나면 또 두면 그냥 이렇게 진짜요? 갑자기 심장이 또 뛰기 시작해. 갑자기 두면 지금 뛰기 시작했어 지금. 남자들이 사고만 안 치면 사고만 안 치면. 남자들이 저는 요새 결론 내는 게 돈을 더 벌 생각을 말고 돈을 쓰지 않는 게 버는 거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예. 빌 게이츠의 재산은 뭐 세계 1위잖아요. 그렇죠? 네. 세계 1위죠,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거의 돈 지갑에 한계가 없는 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이제 그러한 사람이 자기 자녀들을 양육할 때 제일 중점적으로 두는 게 뭐냐면 언제나 우리가 쓰는 돈에는 제한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중점을 둔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 한 달 동안 예를 들어서 200불을 오늘 사탕을 2개 먹었으면 내일은 사탕이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이 훈련. 그러니까 본인에게 그와 같은 정말 많은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에는 제한이 있다라는 것을 교육시키는데 항상 중점을 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비단 빌 게이츠의 문제 얘기뿐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탐심, 탐욕도 얘기하셨지만 인간의 탐욕이란 끝이 없는 거거든요. 정말 이게 밑빠진 독과 같이 100만 원을 집어넣으면 배부를 것 같은데 막상 들어와 보면 1000만 원이 배고프고 맞아요. 1000만 원이 들어오면 배부를 것 같은데 1억이 배고프고. 그러니까 사실 인간의 욕심이라는 건 끝이 없기 때문에 항상 이 제한, 절제를 항상 두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네. 자, 또 체크리스트 하나 더 해볼까요? 네, 한 가지만 더 예, 해볼까요?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네. 나는 할인, 세일, 1+1 이야기만 들리면 고개가 확 돌아간다. 나는 남자다. 아님. 나는 그게 이제 내가 원하는 예를 들면 브랜드라든지 내가 그렇죠. 원하는 내가 물건일 원하는. 경우에는 고개가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심장이 터져 나가죠. 저도 그래요. 저도 이태희 변호사님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내가 네. 원하는 원하는 거를 브랜드. 정말 네. 그렇지 않나요? 근데 예를 들면 1+1 할 때 사실은 플러스로 따라오는 1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래. 왜요? 그 두 개를 원하지 않았거든요, 원래. 두 개를 원하지 않았어요, 대부분. 1+1 할 때 그 보너스로 주는 1은 그닥 필요 없는 것들이어서 원래. 필요 없는 것들이었는데 원초적으로 보면 그 원도 원래 필요 없었던 것일 수도 있어. 그러죠. 그죠? 샴푸 같은 거. 그죠, 그렇지. 그죠. 샴푸가 이게 결국 왜 이렇게 끊이지 마케팅 않고 전략인 그렇죠.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냉장고를 열어보면 가득 쌓여 있는 이유가 그런 경우가 많은 거죠. 당장에 필요하지 않는데 일단 사두고 보는. 싸니까. 맞아요. 싸니까 일단 싸니까. 사두고 보는. 예, 사두고 보는. 사두면 언젠가 쓸 거야라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많은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할인, 세일, 1+1 이런 것들이 많은 거죠.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위험한 이유는 뭐 필요 없는 것들을 당장에 필요 없는 것들을 사재기 한다라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이 습관화된다는 거죠. 일종의 충동 구매는 당장에 필요 없는데 혹해서 맞아요. 혹해서 사는 것이 나도 모르게 버릇이 된다는 거죠. 맞아요. 또 그런 것을 만약에 자녀하고 이렇게 같이 쇼핑을 하다가 엄마 또는 아버지의 그런 행동을 자녀들이 보면 자녀들도 또 배우지 않겠어 학습효과 그죠? 이런 것들도. 쇼핑을 아이들하고 같이 하면 안 되겠네. 자녀가 뭐 이렇게 TV 같은데 또 컴퓨터 같은데 보면 뭐 이제 할인 나오면 바로 엄마한테 카톡하는 거죠.
또 떴어 엄마. 이거 누가 결제해? 일단 내가 결제해. 이런 것들.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이사님 말씀처럼 빚에서 벗어나기 위한 관건은 자기의 어떤 문제점을 빨리 좀 깨닫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부채 탈출 프로젝트를 좀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사님께서 부채 탈출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어떤 조언을 좀 주실 수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부채 탈출 프로젝트. 네. 첫째는 우리 모든 가족이 우리 집의 재정 상태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투명하게.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우리 가정의 재정 상태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이제 부채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다 같이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그렇겠네요, 진짜. 그래서 가정에서 빚에 대해서는 보통 뭐 애들한테까지 말할 필요가 있어.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말을 해. 왜냐면 애들이 쓰는 게 상당히 많아요. 맞아요. 뭐 아까 통신비부터 시작해서 당장 뭐 학원비라든지 애들이 쓰는 게 많아요. 애들이 알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것이 이제 빚을 갚는 프로젝트의 가장 첫 번째 원칙. 알게 해라. 알게 해라. 예, 두 번째는 가능하면 내 가까운 지인도 알게 해라라는 거죠. 예, 당장 내일 망할 것처럼 이렇게 표정을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지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없으면 없게 하라라는 거죠. 없으면 없다고 이야기하라라는 거죠. 보통 이제 계모임이나 또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뭐 이런저런 이제 모임 같은 데 있을 때 어떤 이렇게 n분의 1 뭐 여행 가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사실은 나는 돈이 없으면 못 간다는 표현을 해줘야 돼요. 맞아요. 없는데 있는 척하다가 불필요한 지출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없이. 것들만 조금 할 수 있다면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빚이 좀 부채 좀 적은 것부터 갚기라든지 그 다음에 뭐 또 나머지 빚에 대해서 조금 이 계획, 그죠? 그 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런 것들. 근데 우리 이제 이 원장님처럼 의사니까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게 재정적인 것도 큰 질병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너무 병이 퍼져버린 다음에 오면 죽어야죠. 다음에 없어요. 죽어야 돼. 맞아요. 죽어야 돼.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전문가의 조력, 그죠? 조언을 받는 것이 좋죠. 조언을 받는 것이. 사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마가복음 8장 36절의 말씀이고요. 그러면서 연이어서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천하하고 목숨이 있을 때 누가 이 천하하고 나의 목숨을 천하로 바꿀 사람이 있어요? 목숨과 천하를 바꾸시겠어요? 절대 안 바꾸죠. 안 바꾸죠. 왜냐하면 이 천하가 나의 목숨이 천하보다 더 크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갖고 이 천하를 위해서 산다라는 게 상당히 이게 아이러니한 얘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 옆집 사는 제 여자친구가 그런 여자친구가 아니라 그냥 제 친구였는데 여자인 친구. 네. 초등학교 때. 네. 근데 얘가 집에 키우던 개가 있었어요. 좀 무섭게 생긴 개였어요. 근데 길거리에서 소세지를 먹고 있는데 갑자기 이 개가 소세지를 달라붙었는데 얘가 소세지를 안 줬어요. 그러니까 이 개가 화가 나가지고 얘 허벅지를 물어버린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세지를 안 주고 지가 물고 있더라고 얘가. 그래서 얘가 결국 이 자신의 허벅지 살과 소세지를 바꾼 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네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많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천하보다 이 세상보다 돈보다 훨씬 귀하고 크고 가치 있는 이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 소세지를 위해서 살고 있다. 허벅지 살과 소세지를 바꾸고 있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마음은 우리의 삶은 절대로 이 천하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음의 이 방을 뭐로만 채울 수 있느냐?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이 마음에 있는 빈 방을 채워줄 수 있지. 그 어떤 세상의 어떤 것도 천하의 어떤 것도 그보다 훨씬 귀하고 가치 있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명을 만족시켜줄 수 없다. 그래서 결국 성경적인 재물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제가 아까 11조 이야기도 했지만 돈에 잡혀 살지 말고 돈을 잡고 살아야 된다. 돈을 잡고 살기 위한 핵심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11조다. 이것은 일종의 신앙 고백이에요. 돈이 내 삶을, 내 생명을, 내 가정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인생을 책임진다라는 일종의 신앙 고백이 사실 11조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돈을 나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적절하게 하나님께도 드리고 이웃에게도 드리고 하는 이런 영적인 훈련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남자들의 와이 오늘 주제는요. 여보, 우리는 왜 늘 마이너스야를 주제로 가정경제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세 분의 이야기 너무 잘 들었고요. 가정경제를 바로 세우는 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 돈을 정말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잘 쓰는 게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함께 이야기 들으시면서 많은 깨달음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 이 남자들의 Y에 여러분들 의견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희 남자들의 Y 함께했고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